네, 이어서 바드러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드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드러움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어음 할인, 그리고 두 번째 만기 도래,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도일,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하는데요. 먼저 우리 어음 할인에 대한 거는 일단 어음 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어음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있죠. 그런데 그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돈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기업의 자금을 융통하려고 일단 우리가 어음 자체는 우리가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서 이거를 양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그 어음의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을 우리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회계 유형이 첫 번째 매각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음을 아예 그 은행에 매각한 걸로 본다라는 게 바로 매각 거래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분계, 9월 24일 분계 보시면, 자, 영업활동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인수해서 받은 바드러움 7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자, 할인하고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어음을 팔려고 은행에다가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금은 할인료 32만 원. 자, 여기서 할인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700만 원짜리 바드러움을 제시했지만 은행에서도 수수료 명목으로 조금 돈을 조금 차감하고 그 나머지만 우리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감한 그 돈을 할인료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32만 원이었고, 이거를 제외한 전액을 당좌예금으로 송금받았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괄호에 있는 요 단서죠. 자,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음 할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매각 거래 또는 차익 거래,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매각 거래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매각 거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음을 아예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어음을 할인했을 때 이제 그 어음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고 이제 은행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을 한 그 시점에서 대변에 바드러움이 온 거 보이시죠? 바드러움이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대변에 자산을 감소해서 바드러움을 이제 없애준 거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어떻게 오냐면 우리 할인료 있잖아요. 할인료 은행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명목으로 요 32만 원은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건 매각 거래니까 처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해서 그만큼 손실봤다. 왜냐면 우리가 7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실제로 받은 건 668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덜 받은 만큼은 우리가 처분 손실로 보아서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당좌예금 들어온 거는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각 거래는 말 그대로 매각했으니까 처분이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 손실로 우리가 할인료를 처리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매각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바드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변에 바드러움을 없애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자, 지금까지 매각 거래를 본 거고, 자, 아니면 우리가 차입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니은번 보시면 차입 거래라고 나와 있죠. 이 차입 거래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매각 거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드러움을 아예 이제 판다라고 보는 개념이었다면, 차입 거래는 바드러움을 판 게 아니고 바드러움을 계속 우리 건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그 바드러움을 맡겨놓고 돈을 빌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차입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드러움을 어음을 은행에다 이렇게 맡긴 그 상태는 우리가 이제 이 바드러움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린 거래다라고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드러움이 이제 우리께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거고, 다만 우리가 담보로 맡겨놨을 뿐이다. 그리고 그만큼 덜 받은 금액 있죠, 할인료. 요거는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빌린 돈보다 조금 적게 받았죠.
받으러움의 그 금액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적게 받은 만큼은 우리가 이자를 미리 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5일 거래 보시면 영업활동상 경은에 받으러움 200만 원을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괄호에 차익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에 어떤 단서가 나오느냐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우리는 받으러움이 우리가 그냥 담보로 맡겨놨을 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해 보시면 받으러움이 없어진 게 아니죠.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입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의 금액만큼 우리가 돈을 빌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온 거고, 우리가 할인료 10만 원을 은행에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원만큼은 우리가 이자를 미리 냈다라고 해서 이자 비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차입거래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거래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 차입금이 올 것이고, 그만큼 차변에 우리가 뭔가 돈을 빌림에 있어서 돈을 우리가 조금 손해본 게 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어음의 할인은 두 가지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 뭐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간혹가다 한 번씩은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매각 거래는 대변에 받으러움이 오고, 그리고 이제 차익 거래는 이제 대변에 단기 차익금이 오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당하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처를 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첫 번째 매각 거래에서 이제 우리가 대변에 받으러움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 받으러움은 우리 회사의 뭐예요? 채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채권이었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래처, 즉 우리가 받으러움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렇죠? 요거는 누구한테 받은 받으러움이냐, 요거를 걸어주는 게 요 주식회사 인수라는 거래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받으러움은 우리가 애초에 인수라는 거래처에서 받아왔던 어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걸었던 것이고, 반면에 차입거래에서 이제 대변에 우리가 이제 돈 빌린 거라고 봐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채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래처는 어디가 된다? 우리 회사가 어음을 담보로 맡긴, 그리고 돈을 빌린 그 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까지 반드시 이제 정확히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입거래만 우리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차입거래만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가 0925, 그리고 이제 차변이면 3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 F2 눌러서, 자, 차변에 우리가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고, 자, 현금은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생략하시고, 우리가 현금을 우리가 200만 원 다 받은 것이 아니고 할인료 10만 원 차감한 나머지만 받은 것이죠. 그래서 190만 원이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10만 원 할인료 낸 거는 우리가 차입거래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해주시고, 자,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대변에 우리가 차입거래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거래처 걸어주는 거다. 그래서 거래처에 F1을 눌러서 자, 우리가 국민은행에 돈을 빌린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거래처를 걸어준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기 도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어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만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기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이제 어음에 대해서 만기 금액을 받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 도래 시에는 만기 금액을 모두 다 전액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할인했을 때는 은행에 할인료로 이렇게 돈을 적게 받았지만 만기 도래는 정상적인 금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리고 만약에 추심 수수료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9월 27일 날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경은에 대한 받을엄 3천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하는 거래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어음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음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3천만 원이 이제 정상적인 금액이었는데, 자,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이 돈 어음 만기가 돼서 이제 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이제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거를 바로 이제 추심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추심 수수료는 우리가 은행에 수수료를 준 거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로 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10만 원이 온 거고요. 자, 그거를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당좌예금 해서 자, 요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 본 할인, 어음의 할인에 대한 것. 자, 할인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할인료라고 하죠. 할인료라는 거를 우리는 매각거래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차입거래로 볼 때는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이제 추심 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로 한다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인 만기 도래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부도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도는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받을어음을 없애주는 그러한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자, 9월 30일 거래 보시면 자, 제품을 매출하고 유진 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33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월 30일 날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우리가 받을어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 대변에 받을어음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우리가 해당하는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면 9월 30일 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이 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F1을 해서 유진 상사, 우리가 유진 상사에 대한 받을어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도가 났다라는 의미로 유진 상사에 대해 거래처를 걸어주는데요. 자, 지금 유진 상사가 두 개예요. 그러면 코드 번호 109번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금액이 33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을어음을 없애주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거래처, 자, 거래처 109번 유진상사 해서 3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입 채무에 대한 걸 볼게요. 자, 매입 채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외상 매입금, 그리고 두 번째 지급 어음, 이렇게 두 가지를 매입 채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거는 우리의 부채죠. 부채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상환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금이나 어음 또는 수표로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8월 20일 날 거래처 비전에 대한 외상 매입금 중에 440만 원을 자, 당사 발행의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갚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갚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어음을 발행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회계처리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외상매입금을 뭘로 갚았다?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다. 그래서 지급어음이라는 또 다른 부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자, 요거 두 개 다 우리 회사의 채무죠.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급어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비전에 대한 부채고, 그리고 외상매입금도 우리가 비전에 대한 외상매입금이었기 때문에 둘 다 비전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볼게요. 8월 22일이고요. 원재료 매입처인 비전에 외상매입금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경은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30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배서양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음에 할인할 때 잠깐 본 적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음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양도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데로 이제 양도한다라는 뜻이고, 그게 3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별도의 뭐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누가 발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좌 수표 우리 회사, 즉 우리 회사가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좌 예금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타인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그거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분개를 같이 해볼게요. 자, 분개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우리가 요거는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환하는 그런 거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누구에 대한 거? 비전에 대한 거. 그래서 매입처인 비전에 대한 외상매입금이었다는 거. 그래서 거래처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00만 원을 우리가 돈으로 그냥 갚은 것이 아니고, 자, 300만 원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요거 우리 대신에 가지세요라고 해가지고 어음을 양도한 거고, 그래서 받을 어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 요게 중요하죠. 이 거래처는 우리가 애초에 당초에 이 받을 어음을 받았던 거래처를 걸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받을어음은 경은에서 받아서 보관 중이었던 받을어음이었죠. 그래서 거래처는 경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0822. 그 다음에 자, 차변에 FE를 해서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고, 자, 요거는 어느 회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냐면, 자, 비전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었다. 그래서 비전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총 500만 원의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는데, 자, 요거를 이제 대변에, 자, 300만 원은 우리가 어음을 갖고 있었던 받을 어음, 요거를 가지고 지급을 한 거고, 자, 요 받을 어음은 우리가 애초에 어디서 받았다? 경은에서 받았다. 그래서 경은, 자, 금액은 300만 원으로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자동으로 입력된 거를 우리는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하나 더 있죠. 대변에 나머지는 당좌 예금을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좌 예금은 거래처는 없어도 되고요. 금액이 200만 원 이렇게 오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매출 할인에서 배웠다시피 매입 할인도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정에 대한 그런 매입이 있을 때 할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매입 할인도 여러 가지 매입 할인이 검색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매입 할인?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다 상품이에요. 제품 회사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 가시면 제품 회사로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은 상거래
기업을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월 15일 분계가 있죠. 자, 거래 보시면 상품 매입처인 송인의 외상 매입금 500만 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20만 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왜 뭐 할인이 됐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 해당하는 우리가 뭐 약정일에 조금 더 일찍 우리가 결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매입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든지 어쨌든 우리가 20만 원을 할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 할인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를 같이 해보면 일단 자, 입력을 해보면서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날 차변에 이제 우리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자, 외상 매입금은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겠죠. 송인이라는 거래처였고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자, 우리가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만 원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할인받은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한 거죠. 그래서 20만 원 빼면 480만 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자, 48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다? 매입 할인이다. 자, 그런데 매입 할인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코드 번호가 여러 개가 뜬다라는 거죠. 자, 참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상품에 대한 거, 원재료에 대한 거, 부재료에 대한 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뭐에 대한 거다? 상품에 대한 거다. 그래서 148번 코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요 매입 할인에 대한 거 여기 분계 보시면 괄호 열고 148번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코드 번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참고를 보시고 상품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회계 처리를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